네, 비상교과서 수열 파트 수열 파트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째 항이 1005고요. 첫째 항은 1005,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일단 여기 주어진 이 등차수열 A의 일반항부터 찾아보아야 어떤 문제든지 풀이가 시작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 등차수열 AN은요, 첫째 항 1005에서부터 4씩 항의 번호인 n번보다 한 번 틀 빼주는 수열입니다. 자, 위에 괄호를 풀어서 정의를 하면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가 나오게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n이 1일 때 a 1이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009니까 이거 1005다. 첫째가 1005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수열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라는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이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데요. 좋아요. 1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세우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은 10 넘기고 마이너스 4n 넘기면 999가 4n보다 크다.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999가 n보다 작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4분의 1000은 25인데 그거보다 조금 모자르니까 24점 랄랄라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n의 값이 24점 랄랄라보다 큰, 즉 25 아니면 뭐 26 아니면 27 이런 애들에 한해서 10보다 작다는 요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건데,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n이 25일 때가 되는 겁니다. 잘못 풀었네요. 250이죠? 249점 랄랄라네요. 미안. 그럼 얘가 251일 때, 뭐 251일 때, 252일 때가 가능해지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게 250번째일 때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이랑 11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다. 잠깐만요. 이 수랑 이 수 사이에 n개의 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수열 랄랄랄라 등차 수열이고요. 합이 32라고 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여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숫자들은 총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n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두 개의 수가 있는 상황에서 n개의 수를 넣기 때문에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의 개수는 총 n 플러스 2개가 되고요. 그 등차 수열의 합이 32라고 하니까 합을 한번 볼게요. n 플러스 2항까지가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으므로 쉽네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일정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일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더한다고 했습니까? 항의 개수만큼 이런 덧셈을 할 거라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중복이 되니까 2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합이 n번 일어나게 되고 겹치니까 2로 나눈다 라는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공식의 유도 과정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결과물이 32라고 합니다. 이 식을 풀면 n 값이 나오겠네요. 자, 양변에 2를 곱하고요. 8, n 플러스 2는 64. 양변을 8로 나누면은 n 플러스 2는 8. 그래서 n은 몇이다? 6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파악을 했는데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좋습니다. 마이너스 3은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럼 n이 6이라고 했으니까 두 수 사이에 6개를 껴놨으니까 총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8개죠. 그럼 이 11은 8번째 항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은 7번 더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11이 나왔대요. 다음 식을 풀면은 이제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 양변에 3을 더하면은 7대는 14.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공차는 2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공차가 자연수 D로 일정한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도 공차가 D고 이 등차 수열도 공차가 D라는 거예요.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봅시다. A라는 수열의 m번째 항에서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을 빼면 그 결과물이 D의 배수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D의 배수일까 아닐까? 찍지 마시고 배수일 것 같으면 왜 배수일 것 같은지, 배수가 아니면 왜 배수가 아닐 것 같은지를 혼자 머릿속으로 정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m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요, 공차 D를 m-1번 더한 i2고요.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i입니다. 뺀대요. 뺍시다. 그러면은 A1 빼기 A1이니까 없어지고요. dm-d 빼기 dn-t 정리를 하면 d라는 공통일수가 있으니까 d를 이렇게 모으면은 m-n 마이너스 d 빼기 마이너스 d니까 다 필요 없고 dm 빼기 dn만 남네요. d로 모으면 d 곱하기 n-n이다. 자, 이것은 d의 배수로 맞습니까? 어떤 수에다 d를 곱하면 당연히 그건 d의 배수가 되겠죠.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A의 n번째에서 B의 n번째를 빼면 D의 배수냐? 가보죠. A의 n번째는요, A1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거, Bn은요, B1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거, 둘을 뺀대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A1 빼기 B1이 있겠고요. 그리고 빼기 dm-d 더하기군요. dm-d dn 플러스 d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A1 빼기 B1 더하기 d의 m-n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d의 배수가 맞는데요. 이게 d 배수냐? 그런 질문에 d 배수가 맞는데 이거 d의 배수 맞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죠. 고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 볼게요. 자, 디귿 A1 더하기 B1이 D의 배수면 AM과 BN 더하면 D의 배수다. 볼게요. AM 더하기 BN은 A1 더하기 D의 n-1 이게 AM이죠. 더하기 B1 더하기 D의 n-1 이게 BN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좋아요. 아까부터 말하고 있지만 이쪽은 D의 배수가 확실합니다. 자, 이쪽은 D의 배수인가요? 오, A1 플러스 B1이 D의 배수라 했으니 이것도 D의 배수입니다. D의 배수와 D의 배수를 더하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D의 배수가 맞겠죠. 고로 디귿은 참입니다. 3번의 답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과 A2를 더하면 20, A4와 A5를 더하면 160. 이걸 만족할 때 요 수열 AN의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해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주어진 두 개의 힌트를 잘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2 지금 쌤이 쓴 걸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겁니다. 이게 20이라고 하고요. 이쪽 한번 보면 A4, A5 더하면은 160이라 합니다. 이 힌트와 이 힌트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 주어진 두 번째 주어진 식에서 공통 인수인 R 세제곱을 빼면 A1 더하기 A1의 R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게 곱하면 160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첫 번째 힌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R 세제곱이 8이다. 그러면은 R은 도대체 몇이길래 세제곱 했을 때 8이 나올까요? 물론 가능한 R의 값은 세 가지가 있어야 맞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비는 실수이므로 실수 중 세제곱을 해서 8이 나오는 것은 2뿐이죠. 자, 그러면은 공비를 구하여라 2 구했고요. 그럼 첫째 항을 구해라 요 구한 공비 2를
첫 번째 식이 넣어서 다시 써보면요. A1 더하기 2A1은 20, 3A1은 2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은 3분의 22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A는 2의 100제곱이고 B는 3의 100제곱일 때 6의 100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A와 B를 써서 나타내어라. 일단 눈에 보이시죠? 6의 100제곱은 일단 2의 100제곱 곱하기 3의 100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요 아이들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있을까? 2라는 인수가 100개 있음으로 인해서 2를 안 넣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해서 2를 99개 넣을 때 2를 100개 넣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했고요. 3이 100개 있음으로 인해서 3을 안 넣을 수 있고 3을 1개, 3을 2개 해가지고 3을 99개, 3을 100개 넣는 경우의 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11칸, 11칸 11 곱하기 11은 121이라는 총 121칸의 경우의 수가 칸이 생기게 되고 각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6의 100제곱의 양의 약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아이들을 모두 어떻게 더하느냐, 이렇게 하죠. 2가 100개가 있으니까 안 넣는 거 뭐 1제곱 해가지고 좀 해서 2의 99제곱 해서 2의 10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3의 1제곱 더하기 해서 3의 99 더하기 3의 100,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게 되면은 각 분배법칙을 하면서 생기는 각각의 계산이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약수의 값과 같아지므로 이 식을 풀면은 요 칸에 들어갈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첫째 양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 이쪽 부분은 첫째 양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요, 공비-1에 첫째 항 곱하기 공비 곱하기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 100개 아니라 그랬습니다. 101개 빼기 1 과 공비가 3이라 그랬어요. 공비-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더하는 항의 개수 제곱 101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의 101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의 101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계산 당연히 안 하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A와 B를 써서 나타내래요. A는 2의 100제곱, B는 3의 100제곱, 이거 써서 나타내보라는데 보겠습니다. 2의 101제곱은 2를 100제곱 한 다음에 2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그렇죠? 3의 101제곱은요 3을 100번 곱한 다음에 거기다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2a-1에 3b-1 다음과 같이, 안 보였네요. 다음과 같이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다음과 같은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한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군요. 좋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봅시다.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해봅시다. 3의 2n 플러스 1, k 빼기 k니까 k 사라지고 2에 여기 지수 정리하면요 2n-1, 두 항 모두 3 곱하기 2의 2n-1제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여기가 2가 2개 남아서 4, 여기는 그냥 안 남죠.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가 2군요 정리가 되겠는데, 제가 구했어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렇구나. 일반항인데요, 이게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라? 이게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등비수열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등비중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등비중앙이라고 해봤자
여기에 n-1을 넣은 거랑 n+1을 넣은 거를 곱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i의 제곱이다.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요점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비 중앙에 성질 써서 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k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요, 이게 등비 수열이 돼야 되는데 이 항이요, 이 합이 첫 자부터 성립을 해야 된대요. 아시죠? 아까 처음에 썼던 요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n이 1일 때는 보장을 하지 않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식에 이런 게 나와 있죠. n이 1일 때 S1이 A일 것 같다라는 요런 식도, 요런 성질도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장부터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S1은요, 주어진 식에다 1을 넣으면은 24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이제 A1인데 1을 넣으면은 2, 9, 18이 되겠네요. 둘이 같아야 돼요. 다음을 풀면은 K가 마이너스 6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의 합을 더하는 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두 수열을 합한 결과물을 더하는 거나 각각의 수열을 더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거나 같다라는 시그마의 성질이 있었고요. 2번 같은 경우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C를 더하면 C다. K가 1이어도 C, K가 2이어도 C, 3이어도 C, 4이어도 C, N일 때까지 얘는 C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C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결국 C,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쭉쭉 해가지고 N일 때까지, 즉 몇 개의 C를 더하는 겁니까? N개의 C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NC예요. 뭐 CN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열에다가 C를 곱한 거를 더하는 거랑 그 수열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 C를 곱하는 거랑 같느냐? 같다 그랬습니다.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랄랄라 해가지고 CAN까지 더하는 거나 A1, A2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 더한 다음에 마지막 C를 곱하는 거나 분배 법칙을 하고 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시그마 나운셈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시그마 곱셈에 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일단 이 식이 지금 수열의 합인데 이수열, 그러니까 요항,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끝나는 요항들의 규칙성을 먼저 찾아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두 개의 수가 곱해지는 수열인데 맨 앞에는요, 자, 이 식의 일반항 써볼게요. 맨 앞에는 1, 2, 3, n까지 그냥 n입니다. 그럼 여기 현재 n이 있으니까 an이라고 쓰지 말고요, a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 앞에 곱해지는 수는 k가 되겠죠. 곱하기. 다음이 문제예요. n에서 하나씩 줄다가 1이 돼요.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n에서 하나씩 줄다가 1이 되는 수요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뒤에 곱해지는 수는 처음이 n인데 점점 1씩 줄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몇 번 뺍니까?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게죠. 이게 이 ak랑 이 ak랑 다른 건데 a-k라고 합시다. 뒤에 곱해지는 수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n-k 플러스 1 이게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k가 1일 때 n 빼기 1 더하기 1 n, k가 2일 때 n 빼기 2 더하기 1 n-1, k가 3일 때 n 빼기 3 더하기 1 n-2 n-1 n-2 하다가 k가 n일 때 한번 봅시다. n 플러스 1 마지막은 1로 끝나고 맞네요. 자, 이 뒤에 곱해지는 숫자들의 규칙은 이겁니다. n-k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진짜 아까처럼 a, n이라고 써놓고 n이라고 썼어요. 근데 나와 있는 변수조차도 n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a, n은 n 빼기 1에 n-요. 자, 원래 첫째 항에 문제 주어졌던 n과 항해 번호인 n을 이제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은 그러죠. 이게 뭐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이미 n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변수를 숫자를 나타내는 그 알파벳을 다른 걸로 좀 바꿔서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고, 이거에 대해 이제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이 수열의 합을 구해야겠죠.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n 더하기 k를 구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은 변수가 아니므로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k 남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써보면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더러운 분수식인데요. 잘 정리를 하고 나시면 6분의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5n 플러스 4가 잘 정리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분수 계산까지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죠? 다음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어려운데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1만큼의 간격으로 점들이 놓여있다. 네, 보시다시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예요. 이 점들 중에서 일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점들 중의 일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위의 점이 n개. 이 문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점들의 일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위의 점, 또는 이 점들 중에 일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위의 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교과서 뒤에 답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삼각형인 경우랑 사각형 경우를 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하면, 즉 n개의 점을 포함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하면, 또 n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점이 한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점이 늘어날 수는 없죠.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요. 이 삼각형에게 점이 하나 늘어난다는 건 그냥 이 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점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거 말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 넓이에서 이 넓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예요. n개의 점을 포함하게 된 상태에서 n 플러스 1개의 점을 포함하는 도형의 넓이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2분의 1, 여기 밑변 길이 1이고요. 높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포함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삼각형은요, 넓이가 2분의 1씩 늘어나게 되고요. 요 얘기가 사각형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었는데 점을 하나 추가한다고 이런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의 넓이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 넓이 또한 몇이에요?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점이 한 개 늘어나면 넓이가 2분의 1이 늘어난다는 그 성질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과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쉽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풀고 나서 보면 쉬운 거지
풀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번에 그 서술형 평가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쉽지 않았고요. 이거는 많은 연습이랑 어느 일정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 제일 나중에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탄탄하게 해놓고 요거만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신다거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에 관한 문제고요. 이제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출제자가 네모 안에 해놓은 증명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를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보고도 이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냥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네모 안에 대충 뭐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네, 처음에 증명함을 보입니다. 됐다.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게 4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죠. 문제를 안 읽었네요. 3의 m도 4의 배수임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요럴 때요. 됐습니까? 자, 이제 m2 k일 때도 4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m2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항해 번호가 a의 3k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에 주어진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중 그 전 이런 관계예요. n 플러스 2 전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항의 전은 n항. 그럼 3k 플러스 3의 전항은요, a의 3k 플러스 3이라는 항의 그 전항은 a의 3k 플러스 2가 되겠고, 또 그 전항은 a의 3k 플러스 1항이 되겠죠. 이 세 항의 관계를 다음 그 성질을 껴맞춰 보면은 는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꼴랑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의 3k 플러스 2라는 i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이 성질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3k 플러스 2는요, 그 전항의 전항, 그리고 관계식에다 껴맞추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요 부분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원래 3k 플러스 1항은 3개가 있었는데 3k 플러스 1항이 하나가 더해지니까 4a의 3k 플러스 1항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3a의 3k항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a의 3k 플러스 3번째 항이에요. 여기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a의 3k가 4의 배수로 가정을 했어요. 즉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건 4의 배수죠. 앞에 3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붙어있는 항은 4의 배수입니다. 앞에 거 볼까요? 4가 곱해져 있네요. 뭔지 관심 없어요.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도 4의 배수입니다. 즉 4의 배수끼리 더했으니 당연히 a의 3k 플러스 3도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칸을 채워볼까요? 바로 요 줄이 2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결국 문맥으로 파악을 한 건데, 이게 항의 번호가 3k 플러스 3이었다가 3k 플러스 1, 3k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풀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죠. 근데 여전히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걸로 바꿨구나. 보면 이건 우리가 어차피 증명해야 될 거. a의 3k 플러스 1은 이 0키 이미 있는데, 네, 괜찮아요. 잠깐 손님이 왔었어요. 3k 플러스 3은 있고 3k 플러스 1도 있는데 나한테 가진 건 3k 플러스 2.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3k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원하는 항들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요리조리 한번 굴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맞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자, 유주에 굴려보시고 어쨌든 굴리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4랑 3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다음 식은 뭐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